현실판 부루마블. 난 지금 현실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드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 보드게임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게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해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어렸을 적 일이었어요.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언니 오빠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주사위를 굴리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나라의 수도를 사고 다른 사람이 내가 산 땅에 들어오면 돈을 버는 게임. 부루마블이라고 아시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워서 했던 기억이 나요. 창밖이 환해질 때까지 주사위만 굴렸어요. 엄마가 자라고 불러도 이번 판만요 하면서 계속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해보셨죠? 그 게임이요.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저는 하나에 꽂히면 계속하는 성격이더라고요. 남들보다 훨씬 오래 하는 편이에요. 집중력이 좋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집착이 강하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랬어요. 그렇게 부루마블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보드판을 내려다보면서 문득 생각했죠. 나도 이렇게 나라를 사서 운영하면 얼마나 좋을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꿈이 생겼어요. 나라를 사서 운영하는 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꿈이었죠. 나라를 산다니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그 꿈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현실을 알게 됐죠. 나라는 살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꿈이 바뀌었어요. 나라 대신 건물을 사고 싶었어요. 큰 빌딩 하나를 통째로 소유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또 바뀌었어요. 건물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럼 땅이라도 사자. 땅을 사서 뭔가를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다가 집으로 좁혀졌어요. 집 한 채라도 제대로 사는 게 목표가 됐죠. 그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20대 초반 대학교 전공을 선택할 때였어요. 친구들은 다들 공대나 경영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저는 부동산학과에 원서를 냈어요. 너 왜 거기 가? 친구들이 물었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요. 라고밖에 말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루마블 하면서 꿈꿔왔던 거라고. 그렇게 말하면 다들 웃을 것 같았거든요. 대학교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동산 관련된 수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고 학점도 잘 관리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놀러 다닐 때 저는 도서관에서 부동산 공부를 했죠. 졸업하기 전에 목표가 하나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거 쉽지 않았어요.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정말 속상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년을 더 준비해서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붙었어요. 합격증을 받아 들었을 때의 그 기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죠. 자격증을 따고 나서 곧바로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력서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더 큰 곳으로 가고 싶어. 작은 중개사무소가 아니라 정말 큰 회사로 가고 싶어. 그때 결심했죠. 대기업 부동산 계열사로 가겠다고. 단순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을 중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를 다루고 싶었어요. 면접을 봤어요. 여러 곳에 지원했는데 대부분 떨어졌어요. 경력도 없고 신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했고 마침내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수아 씨, 합격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곳에 들어간 거예요. 큰 회사의 부동산 개발팀.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곳이었죠. 첫 출근 날을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떨렸어요. 정장을 입고 거울을 보는데 내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어렸을 때
부루마블 보드판을 내려다보며 꿈꿨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회사 업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컸어요. 개인이 가진 소규모 부동산이 아니라 정말 대규모 사업을 다뤘어요. 몇 천억, 몇 조 단위의 프로젝트였죠. 첫 회의에 참석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3,500억 규모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났어요. 어렸을 때 부루마블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세던 게 생각났죠. 그때는 그게 엄청 큰 돈인 줄 알았는데 제가 맡게 된 일은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어떤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지, 투자 가치가 있는지, 리스크는 무엇인지 분석하는 일이었죠. 한마디로 현실판 부루마블이었어요. 보드게임에서 하던 것을 현실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땅을 살지, 어디에 건물을 지을지, 얼마나 수익이 날지 계산하는 거. 정확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즐거웠어요. 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설렜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아, 내가 정말 내 꿈을 이루고 있구나 싶었죠. 선배들도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수아 씨는 정말 열정이 넘치네요. 팀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실제로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서 일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프로젝트를 여러 개 성공시켰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죠. 승진도 빨리 했어요. 동기들보다 먼저 대리가 됐고 곧 과장이 됐어요. 이수아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 리더 맡아주시겠어요? 부장님이 제게 큰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그게 5천억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였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어요. 처음에는 뿌듯했어요. 내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이끌다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감이 커졌어요. 책임이 무거웠거든요. 잘못되면 회사에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거였어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이 방향이 맞는 건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회의를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다른 팀원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자신감이 넘쳤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이 됐어요. 벌써 이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었어요. 어느새 저도 팀장이 됐고 후배들을 관리하는 위치가 됐죠.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거예요. 좋은 회사에 다니고 좋은 직급에 있고 연봉도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비슷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받아도 예전 같은 설렘이 없었어요. 그냥 또 일이구나 싶을 뿐이었죠. 계획을 세우는 건 쉬웠어요. 10년 넘게 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까지는 정말 많은 걸 해야 했어요. 수없이 많은 회의, 끝없는 보고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 예상치 못한 문제들 해결하기, 감당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업무 스트레스는 점점 커졌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출근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느 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모두 퇴근하고 저 혼자만 남아서 일하고 있었죠. 창밖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 맞나? 정말 진지하게 물었어요. 나 자신에게. 어렸을 때 부루마블을 하면서 꿈꿨던 게 이거였나? 이렇게 지쳐가면서 일하는 게 내 꿈이었나? 이 꿈이 정말 내 꿈이 맞나? 계속 제게 물었어요. 밤마다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아니, 대답하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만약 아니야라고 대답하면 그럼 지난 10년은 뭐가 되는 거죠? 그래도 계속 달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30대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접어들었어요. 어느새 38이 됐더라고요. 그때쯤엔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나 이제 더 못하겠어.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못하겠다고 말하다니. 이 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니까 이걸 하면 당연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이 점점 무뎌지고 있었어요. 감정이 메말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엔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정말 기뻤거든요. 팀원들과 회식하면서 소주잔을 부딪히고 웃고 그랬는데 이젠 그것도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이 길만 걸어온 사람이에요. 외길 인생이었어요. 대학교 때부터 이것만 공부했고 사회에 나와서도 이것만 했어요. 지금 와서 다른 걸 한다고? 나이도 있는데, 경력도 없는데 두려웠어요. 도전하기가 무서웠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하는 게 안전했어요. 월급도 나오고 직장도 있고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출근하는 아침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렸어요. 내가 왜 이러지? 겁이 났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다음 역에서 내려서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회사에 전화했어요. 팀장님 죄송한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가 쓰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팀장님이 걱정하셨죠. 괜찮아요? 병원 가봐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아,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공황장애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쉬는 게 어떨까요? 쉬라고요? 저한테요?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1년에 연차도 다 못 쓰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쉬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핏기 없는 얼굴, 다크서클, 생기 없는 눈.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날 밤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진짜 진지하게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인정해야 했어요. 나는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다음날 출근해서 인사팀에 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말했어요. 휴직하고 싶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이 놀라셨어요. 이 팀장님이요? 갑자기 왜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팀장님도 놀라셨죠? 수아 씨가 휴직을. 무슨 일 있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요. 좀 쉬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한참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요.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어요. 몇 달 푹 쉬다 와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동료들도 응원해줬어요. 수아야,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잖아. 이제 좀 쉬어. 여행이라도 다녀와.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긴 휴가를 내는 게. 아니, 휴가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쉬는 건 있었지만 몇 달씩 쉰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회사 사람들 모두 저를 인정해줬어요. 이 팀장은 우리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나름 회사에서 인정받았던 거죠.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제 자신이 무너지고 있는데.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행복하지 않은데. 휴직 첫날 평일 낮에 집에 있는 게 이상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죄책감이 들었어요. 일해야 하는 시간인데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며칠은 그냥 집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됐고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갔죠. 나 뭘 해야 할까? 계속 생각했어요. 무엇을 해야 이 텅 빈 마음이 채워질까? 무엇을 해야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삶이 힘들 때 번아웃 극복 방법, 재충전하는 법, 여러 글들을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힘들 때는 여행을 떠나보세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 저는 일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출장은 많이 갔지만 그건 여행이 아니잖아요. 진짜 여행, 아무 생각 없이 떠나는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디로 갈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봤어요. 여러 나라들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포르투갈. 왜 포르투갈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끌렸어요. 예전에 어디선가 포르투갈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파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타일, 좁은 골목길, 노란 트램. 그림 같은 풍경이었죠. 나중에 가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았어요. 지금 가지 않으면 평생 못 갈 것 같았거든요. 결정했어요. 포르투갈로 가자. 혼자서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항공권을 샀어요. 클릭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아, 내가 아직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구나. 짐을 쌌어요. 많이 가져갈 필요 없었어요. 옷 몇 벌, 세면 도구, 그리고 카메라. 그게 다였어요. 가볍게 떠나고 싶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빌딩들, 자동차들,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나 저기서 벗어나는 거구나.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유로웠어요. 정말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을 거예요. 회의도 없고 보고서도 없고 마감도 없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퍼서, 기뻐서 둘 다였던 것 같아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리스본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른 공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했어요.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숙소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낯선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여기선 아무도 저를 몰라요. 이수아 팀장도 아니고 능력 있는 직원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에서 온 여행자일 뿐이에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창문을 여니 골목길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돌아다녔어요. 계획 없이요. 지도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걸었어요. 길을 잃어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예쁜 카페를 발견하면 들어갔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여유로웠어요. 모두가 느긋했어요. 어느 날 오후 강가를 걷고 있었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물을 보면서 벤치에 앉았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게 쉬는 거구나. 비로소 알았어요. 진짜 쉰다는 게 뭔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것. 생산적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작은 서점에 들어갔어요. 포르투갈어 책들이 가득했지만 한쪽 구석에 영어책 코너가 있었어요. 책들을 구경하다가 한 권을 집었어요. 보드게임 관련 책이었어요. 세계의 전통 보드게임들을 소개하는 책이었죠. 펼쳐보니 부루마블도 나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어렸을 적 기억이 확 떠올랐어요.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지?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순수하게 좋아서 재미있어서 시작했던 그때로 언제부터 의무가 됐을까요? 언제부터 짐이 됐을까요? 책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었어요. 여러 나라의 보드게임들, 각각의 역사와 의미. 읽다 보니 재미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안 꿨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했어요. 2주째에 접어들었어요. 매일 새로운 곳을 탐험했어요. 성당에도 가고, 미술관에도 가고, 시장에도 갔어요. 현지 음식도 먹어봤어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어느 날은 해변에 갔어요.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봤어요. 모래사장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큰 보드게임판이었어요. 모래로 그린 거예요. 사각형들로 이루어진 길, 주사위, 말들까지. 와, 이거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영어로요.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보드게임이요. 모래로 만든 거예요. 같이 할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억양이 있었어요. 포르투갈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영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네, 좋아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와 함께 모래사장에 앉았어요. 그는 조개 껍데기로 만든 주사위를 건네줬어요. 이름이 뭐예요? 수아예요. 한국에서 왔어요. 저는 마르쿠예요. 여기 사람이에요. 수아, 반가워요. 우리는 그의 모래보드 게임을 했어요. 규칙은 간단했어요. 주사위를 던져서 칸을 이동하고 각 칸에는 미션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바다를 향해 소리 지르기, 모래성 쌓기, 새 울음소리 흉내내기 같은 거요. 웃음이 터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배꼽 잡고 웃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마르쿠도 같이 웃었어요. 게임이 끝나고 우리는 그냥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다를 보면서요. 그는 제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포르투갈에 왔는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 때문에 지쳐서 쉬러 왔다고, 인생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마르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당신도요? 네, 저도 예전에 큰 회사에서 일했어요. 건축 디자이너였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뭐해요? 지금은? 보드게임 가게를 운영해요. 작은 가게예요. 여러 나라의 보드게임을 팔고 사람들과 같이 게임도 하죠.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해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행복하다. 그게 가능한 거구나. 수아, 당신은 뭘 좋아해요? 정말로요? 마르쿠의 질문에 멈칫했어요. 뭘 좋아하냐고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보드게임이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럼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면 어떨까요? 그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그거랑 비슷하긴 한데. 마르쿠가 고개를 저었어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자체여야 해요. 수아가 좋아하는 바로 그것이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해변가의 작은 식당에서요. 신선한 생선 요리와 와인.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마르쿠는 자신의 가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 어떤 게임들이 인기 있는지.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내일 우리 가게에 놀러 올래요? 보여주고 싶어요. 네, 꼭 갈게요. 다음날 마르쿠의 가게에 갔어요. 구시가지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아늑했어요.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보드게임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와, 진짜 많네요. 한국 보드게임도 있었어요. 부루마블도 있었고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신기했어요. 여기서 손님들과 게임을 해요.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요. 가게 안쪽에는 테이블들이 있었어요. 몇 명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수아, 같이 게임할래요? 우리는 여러 게임을 했어요. 다른 손님들과도 같이 했어요. 국적도 나이도 다양했어요. 하지만 모두 즐거워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그 가게에 있었어요.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순수하게 즐거웠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우리만 남았어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고마워요. 마르쿠가 웃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수아, 내일도 올 거예요? 네, 올게요. 그렇게 저는 매일 마르쿠의 가게에 갔어요. 자원봉사처럼 일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손님들과 게임하는 걸 도와주고 커피를 만들어주고 게임을 정리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정말로요. 회사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였어요. 마르쿠와 점점 가까워졌어요.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요. 그는 저를 편하게 해줬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를 닫고 함께 산책을 했어요. 강가를 걸으면서 별을 봤어요. 수아, 언제 한국 돌아가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이었어요. 휴직 기간이 있긴 했지만 돌아가는 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 더 있으면 안 돼요? 마르쿠의 말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더 있고 싶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 한국에 있잖아요. 일도 집도 모든 게. 그게 정말 당신 인생이에요? 아니면 그냥 있는 것들일 뿐이에요?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매일이 행복했어요. 마르쿠와 함께 있으면 제가 저답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마르쿠가 제게 말했어요. 수아, 내일 특별한 곳으로 가고 싶어요. 같이 갈래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내일 알려줄게요. 다음 날 우리는 차를 타고 교회로 나갔어요.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마르쿠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작은 공원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보드게임판이었어요. 하지만 일반 보드게임이 아니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든 거였어요. 나무판에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했어요. 이거 부루마블이잖아요? 맞았어요. 부루마블이었어요. 하지만 특별했어요. 나라 이름들 대신에 다른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 해변에서의 게임, 가게에서의 웃음, 강가의 산책,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적혀 있었어요. 각각의 칸에요. 이게 마르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수아, 저랑 같이 이 게임 계속하지 않을래요? 인생이라는 게임이요. 심장이 뛰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당신도 그런가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해서요. 네, 저도요. 그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안전했어요. 여기가 집 같았어요. 그럼 저랑 결혼해줄래요?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어요. 네, 그가 다시 보드게임판을 가리켰어요. 봐요. 이 나라 칸들에는 투명 필름이 붙어 있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몇 개의 칸에 투명한 필름이 덧대어져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나라들을 여기에 채워갈 거예요. 우리만의 부루마블이요. 계속 업데이트되는 거죠. 너무 예뻤어요. 너무 특별했어요. 제가 평생 좋아했던 게임으로 청혼을 받다니. 보드게임이야. 평생 나랑 같이 하자. 그의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네, 평생 같이 할게요. 그날부터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께요. 처음엔 놀라셨죠. 당연하죠. 딸이 포르투갈에서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 저 결혼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마르쿠를 만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수아야, 정말 확실한 거니? 네, 엄마. 평생 이렇게 확신한 적 없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제 목소리에서 행복을 느끼셨대요. 회사에도 연락했어요. 팀장님께요. 팀장님, 죄송한데요. 저 복직 못할 것 같아요. 뭐? 무슨 일이야? 결혼하게 됐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살기로 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팀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수아야, 정말 잘 생각한 거지? 네,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아니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 봐. 행복하게 살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팀장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동료들도 연락해서 축하해줬어요. 다들 놀랐지만 응원해줬어요. 짐을 정리하기 위해 잠깐 한국에 다녀왔어요. 마르쿠도 함께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요. 부모님은 마르쿠를 보시더니 안심하셨어요. 착한 사람 같구나. 엄마가 그러셨어요. 어머님, 수아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마르쿠의 어눌한 한국어에 부모님이 웃으셨어요. 친구들도 만났어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정신 차려. 회사도 그만두고 외국으로 시집 간다고? 응, 나 행복해. 정말로? 정말로. 친구들이 제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달라 보인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빛나. 맞아요. 저도 느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더 밝아졌어요. 짐을 정리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았더라고요. 옷,
책 몇 권, 그리고 사진들, 회사 사물함도 정리했어요. 10년 넘게 쌓인 것들이 있었어요. 명함들, 프로젝트 자료들, 상장들, 다 필요 없었어요. 한 가지만 챙겼어요. 입사 첫날 받았던 명함. 이수아 대리라고 적힌 기념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한 달 후, 포르투갈로 완전히 이주했어요. 마르코의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했어요. 해변에서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에서 부모님과 친구들, 그리고 마르코의 가족들만 초대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맨발로 모래를 밟으면서 마르코에게 걸어갔어요. 서약을 했어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요. 나 이수아는 마르코 페레이라를 남편으로 맞이하며 함께 인생이라는 보드게임을 즐기기로 약속합니다. 다들 웃었어요. 우리만의 서약이었거든요. 나 마르코 페레이라는 이수아를 아내로 맞이하며 매일 새로운 칸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약속합니다. 키스했어요. 사람들이 박수쳤어요.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은 따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마르코의 가게를 같이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포르투갈어도 잘 못했고 손님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차 배워갔어요. 보드게임을 설명하는 건 쉬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손님들과 게임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마르코는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포르투갈어를 가르쳐줬고 가게 운영하는 법도 알려줬어요. 인내심이 많았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실수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알려줬어요. 몇 달이 지나니 적응이 됐어요. 포르투갈어도 일상 대화는 할 수 있게 됐고 가게 일도 능숙해졌어요. 손님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수아, 오늘은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단골들이 생겼어요. 가게가 점점 유명해졌어요. SNS에 올린 사진들이 입소문을 탔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고 현지 사람들도 자주 왔어요. 바쁘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움이었어요. 가끔 예전 생각이 났어요. 회사에서 일하던 때요.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던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었나? 어느 날 저녁, 마르코와 집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 옛날 생각나요? 응, 가끔. 후회해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혀. 지금이 훨씬 좋아요.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한데 다른 종류의 힘듦이에요. 예전엔 영혼이 힘들었다면 지금은 몸이 힘든 거죠. 근데 몸은 쉬면 회복되잖아요. 마르코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해요. 1년이 지났어요. 포르투갈 생활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어요. 예전 동료가 연락을 했어요. 수아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너는? 나는 그냥 그래. 요새 프로젝트가 정말 힘들어. 네가 생각나더라.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힘들면 쉬어. 정말로. 나처럼 과감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쉬는 것도 필요해. 그래, 고마워. 너 정말 행복해 보여. 부럽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제가 행복한 게 부럽다고요. 예전에 저라면 이해 못했을 말이에요. 성공이 행복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행복은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한국에서 부모님이 놀러 오셨어요. 포르투갈을 구경시켜드렸어요. 우와, 여기 정말 예쁘다. 엄마가 감탄하셨어요. 가게도 보여드렸어요. 수아야, 넌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엄마,
나 진짜 행복해. 처음엔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안심이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 아빠도 마르크를 좋아하셨어요. 사위가 착하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함께 여행도 다녔어요. 포르투갈 곳곳을요. 그 투명 필름 보드게임에 사진을 추가했어요. 부모님과의 여행이라는 칸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수아야, 사실 엄마는 네가 그 회사 계속 다녔으면 했어. 안정적이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 선택이 맞았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더라. 포옹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2년째가 됐어요. 가게는 더 성장했어요. 직원도 2명 뽑았어요. 현지 청년들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국 보드게임을 포르투갈에 소개하는 거요. 한국 게임 회사들과 연락해서 수입을 시작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한국 보드게임의 독특한 재미를 유럽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수아, 당신 정말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 마르쿠가 놀라워했어요. 사실 제 전공을 살린 거였어요. 시장 분석, 사업 계획, 그런 걸로요. 하지만 이번엔 즐거웠어요. 어느 날 옛날 상사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수아 씨, 잘 지내시죠? 저희 회사에서 포르투갈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고요? 물론이죠.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프리랜서로 가끔 자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포르투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요. 제 경험과 지식이 도움이 됐어요. 재미있었어요. 예전처럼 풀타임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할 때만 하는 거니까요. 균형이 생겼어요. 가게 일도 하고 자문도 하고 마르쿠와 시간도 보내고 완벽했어요. 3년째에 접어들었어요. 어느 날 마르쿠가 제게 말했어요. 수아, 우리 보드게임 하나 만들어 볼까? 응? 직접? 응. 우리만의 게임. 한국과 포르투갈 문화를 섞은 거요.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함께 게임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사계절과 포르투갈의 축제를 결합한 게임이었어요. 몇 달 동안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났어요. 창조하는 즐거움이었어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가게 손님들한테 테스트해봤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판매할 거예요? 생각해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요. 우리 게임을 소개하고 사람들의 지원을 받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목표 금액을 넘었어요. 한국에서도, 포르투갈에서도,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지원해줬어요. 대박이다. 마르쿠와 손뼉을 마주쳤어요. 우리가 만든 게임이 실제로 생산되는 거예요. 몇 달 후 첫 제품이 나왔어요. 상자를 열었을 때의 그 기분. 우리가 디자인한 게 실물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마르쿠가 웃었어요. 생시야, 수아. 우리가 해낸 거야. 게임은 잘 팔렸어요. 가게에서도 팔고 온라인으로도 팔았어요. 다른 보드게임 가게들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한국의 한 보드게임 카페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수아 씨, 게임 정말 재미있어요. 저희 카페에서 인기 많아요. 혹시 한국에서 이벤트 할 생각 없으세요? 이벤트요? 네, 게임 소개 행사 같은 거요. 제작자가 직접 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마르쿠에게 말했어요. 여보, 한국 갈래? 우리 게임 이벤트 하러. 좋지. 나 한국 가보고 싶었어. 한 달 후 우리는 한국에 있었어요. 서울의 한 보드게임 카페에서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와,
제작자분들이시네요. 사인 받아도 돼요? 네, 물론이죠. 게임을 설명해주고 같이 플레이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만든 게임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했어요. 이벤트가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기, 수아씨. 혹시 이수아 팀장님 맞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일하셨던. 깜짝 놀랐어요. 아, 네, 맞아요. 혹시 저 후배였어요. 대리 때 잠깐 같이 일했었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 잘 지내요. 여기서 이러고 있네요. 그녀가 부러운 눈빛으로 봤어요. 부러워요. 저는 아직도 회사에서 힘들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예전에 제 모습 같아서요. 힘들면 쉬어야 해요. 정말로요? 인생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그만두면 뭐하죠? 꼭 그만둘 필요는 없어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언 감사해요. 생각해볼게요. 한국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 돌아왔어요. 고향이었지만 이제는 포르투갈이 더 집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마르쿠가 말했어요. 수아,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후회 없어? 전혀. 최고의 선택이었어.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예전에 처음 포르투갈로 갈 때도 이렇게 구름을 봤었죠. 그때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온해요. 포르투갈에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가게를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게임을 하고 매일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매일이 새로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랐고 하는 게임이 달랐고 나누는 이야기가 달랐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게 문을 일찍 닫았어요. 우리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집에 와서 마르쿠가 청혼할 때 만들어준 그 보드게임을 꺼냈어요. 투명 필름에는 이제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해변에서의 첫 만남, 결혼식, 부모님 방문, 한국 여행, 첫 게임 출시, 우리의 추억들이요. 이제 칸이 거의 다 찼네. 마르쿠가 웃었어요. 그럼 보드판을 더 크게 만들어야겠어. 평생 채울 거야?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사위를 굴렸어요. 둘이서요. 특별한 규칙도 없이 그냥 굴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아, 지금 꿈이 뭐야? 지금이 꿈인 것 같아. 더 바랄 게 없어. 정말로? 예전엔 큰 꿈이 있었어. 나라를 사는 것, 큰 건물을 소유하는 것. 하지만 지금은 달라. 매일 행복한 게 내 꿈이야. 마르쿠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같은 꿈이야. 주사위가 굴러갔어요. 보드판 위를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괜찮았어요. 밤이 됐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포르투갈의 밤하늘이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요. 어렸을 때 부루마블을 하면서 꿈꿨던 것. 나라를 사는 것. 그 꿈이 변형되고 변형되어서 결국 부동산 회사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건 제 진짜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걸 깨닫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진짜 꿈은 행복한 거였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지금 제 꿈은 이루어졌어요. 꿈과 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살면서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행복할 수는 있어요.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제 일이 제가 좋아하는 것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행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뜻대로 잘 안 돼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행복을요. 이제 저는 가게를 운영해요. 작은 보드게임 가게요. 큰 회사의 팀장은 아니에요. 몇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다루지도 않아요. 하지만 매일 웃어요. 손님들과 게임을 하면서요. 마르쿠와 저녁을 먹으면서요. 새로운 게임을 디자인하면서요. 이게 제 현실판 부루마블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행복한 칸을 많이 모으는 게 목표인 게임이요. 어느 날 가게에 한국 관광객이 왔어요. 30대 여성이었어요. 지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분이시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여행 오셨어요? 네. 휴가 내서 왔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그녀의 눈빛에서 예전의 제 모습을 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일 때문에 여기 왔다가 결국 여기서 살게 됐어요. 정말요? 부럽네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뭘 원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녀에게 게임을 추천해줬어요. 같이 게임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녀가 점점 웃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네요. 게임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 좋아했어요. 부루마블 아세요? 아, 물론이죠.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저도요. 그 게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녀가 궁금한 눈빛으로 봤어요. 어떻게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 이야기를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그녀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끝까지요. 감사해요. 힘이 됐어요. 별 말씀을요. 당신도 행복 찾으실 거예요. 그녀가 돌아간 후 마르쿠가 말했어요.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한테 희망을 주잖아. 나도 누군가한테 받았으니까. 당신한테요. 그날 밤 또 그 보드게임을 꺼냈어요. 새로운 사진을 붙일 칸을 찾으면서요. 오늘 칸에는 뭐라고 쓸까? 희망을 나누다는 어때? 좋아. 투명 필름에 사진과 글을 붙였어요. 또 하나의 추억이 추가됐어요. 주사위를 굴렸어요. 5이 나왔어요. 말을 5칸 옮겼어요. 여기는 미래 칸이네. 미래에는 뭐가 있을까? 글쎄, 모르지.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까지 좋았으니까. 마르쿠가 웃었어요. 맞아. 우리 계속 이렇게 가자. 계속 주사위 굴리면서 창밖을 봤어요. 포르투갈의 밤이었어요. 조용했어요. 평화로웠어요. 여러분, 저 행복해요. 진짜로요. 예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봤다면 이해 못했을 거예요. 무슨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런 선택을 해?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알아요. 좋은 직장이 좋은 인생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루마블 게임을 하면서 나라를 사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은 현실이 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좋은 것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일과 행복한 매일을요. 이게 제 현실판 부루마블이에요. 승리 조건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행복한 순간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기고 있어요. 주사위는 계속 굴러가요. 어디로 갈지 몰라도 그게 인생이에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재미있어요. 가끔 나쁜 칸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주사위를 굴리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게임할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건 없어요. 저는 마르쿠와 함께 이 게임을 계속할 거예요. 우리가 만든 보드판 위에서요. 평생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게임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이 정해준 게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게임이요. 그리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공보다, 인정보다, 돈보다 행복이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꿈과 일은 달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했으니까요. 제 행복을요. 여러분도 행복을 선택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주사위를 굴려볼까요? 다음 칸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르겠지만 기대돼요. 인생이라는 보드게임 계속되니깐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